안녕하세요. 너하나 은퇴학교 꿈꾸는 자본가 이관복입니다. 은퇴전략가 김동석입니다. 네, 오늘은 은퇴 실패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퇴 실패한 사람들의 그런 특징들,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보니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은퇴 전략가님께서 말씀해 주실 건데, 그 세 가지가 어떤 건가요? 이제 은퇴를 했다라는 얘기. 네. 그 다음에 네. 약간 우리가 뭐 그런 표현 쓰면 안 되지만, 네. 은퇴 준비가 완벽히 안 됐다. 네, 뭐 그렇죠. 이러신 분들 보면, 네. 제일 첫 번째 이제 아내들이 닥달하는 게 수입이 없잖아요. 네. 월급이 끊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수입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하면, 네.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진짜 은퇴 3대 자산, 네. 경제적 자산이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더 풀어서 얘기하면 경제적 독립이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 네. 누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지 그쵸.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거죠. 그쵸. 그 얘기는 뭐냐면 은퇴를 해서 내가 직장에는 안 가지만 들어오는 수입은 있어야 된다는 그쵸. 거예요. 네. 근데 그 시스템을 마련을 좀 안 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국민연금이 너무 적고 네. 그러면 시스템이 부족한 거잖아요. 수입이. 네. 그러면 개인연금을 들던가 네. 아니면 임대소득을 만들어 놓던가 네. 배당 수입을 만들어 놓던가 네. 아니면 더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 독립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 이야기하다 보면 네. 뭐 정부 통계가 뭐 각양각색으로 나와요. 네.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나오는 거, 금융권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나오는데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얘기하지만 은퇴하려고 하는 사람들하고 제가 상대해보면 평균 300만 원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일하지 않아도 네. 이 300이 나오는 이 수입 시스템이 네. 있어져야 돼요. 네. 이게 첫 번째 없다. 하다못해 그 300만 원 만드는데 우리가 완전 300만 원이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오지 않을 정도 되더라도 그 반기술, 반연금이라도 만들어야겠죠. 반기술. 네. 반기술, 반연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그건 저희가 이제 한번 네, 따로 맞다. 제가 찍어 드릴 건데 이건 뭐냐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월 300만 원 이제 살아요. 근데 내가 국민연금하고 다 계산이 200만 원밖에 안 돼. 네. 그럼 100만 원이 부족하잖아요. 요 100만 원은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연금, 반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제 저축액이에요. 네. 터무니없이 저축액이 적금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래 뭐 당신 말이야 아내한테 그런 거죠. 당신 우리 뭐 한 달에 300만 원 있으면 살 수 있대. 그냥 300만 원 시스템 만들어놨어. 네. 그래서 좋았는데 네. 갑자기 애가 결혼을 한대네. 네. 딸내미가 아빠 나 결혼해야 되는데 네. 결혼 자금이 부족해. 네. 예를 들면 아빠 나 뭐 한 3천만 원만 보태주면 안 돼. 네. 돈이 저축해놓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시작. 그쵸. 당신이 말이야 또 남편이 아니 내가 그 차곡차곡 월급 갖다 이제 도대체 돈은 다 어디다 쓴 거야. 그쵸. 저축을 좀 해놨어야지. 네. 이제 서로 니탄내탄 싸우는. 이 저축액이 턱없이 부족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파지 줍는 할머니 한 분을 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되게 정말 키가 작으세요. 네. 막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라고 네. 하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파지를 주우시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기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얼마 보세요? 이러니까 아우 이게 있잖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아니 이게 내가 코로나 되기 전에는 이 박스 이거 주워가지고 가면 네. 키로에 80원을 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수출이 안 된다고 해서 40원밖에 안 줘. 40원 1kg에 40원.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100kg를 주워가지고 가려면 3일을 주워야 돼. 여러분 3일 동안 100kg 파지 주셔가지고 그냥 어머니 그러면 어떻게 사세요? 정부에서 뭐 시간 왜 안 해줘 해주지. 그런데 그것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럼 어머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파지 줍고 오전에는 오후엔 또 어디 가서 그 나이 그 연세에 또 알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 아파서 너무 그렇게 못 물어봤는데 네. 어머니 그래도 그러면 좀 이렇게 뭐 자식들이 저축이나 뭐 이런 걸 해놓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그분이 내가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아들이
이제 사망하고 네. 며느리가 있잖아요. 네. 며느리는 또 좀 약간 신체가 부자유한 네. 이런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이 저축해 놓은 것도 없어. 마땅한 수입도 없어. 그러니까 그 연세에도 네. 파지 줍고 알바하고 이렇게 제가 너무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은퇴한 사람들이 물론 들어오는 시스템도 중요한데 네. 어느 정도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저축액이 네. 뭐 얼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네. 집집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네. 예. 어느 정도의 저축액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네. 두 번째, 네. 저축액이 없다. 만약 세 번째는 뭔가요? 어떻게 보면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우 저 사람은 뭐 돈은 있어 건강되는데 아우 주변에 사람이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렇죠. 이게 인간관계 즉 같이 어울려서 이야기하고 취향 공동체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그거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할 때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뭐 그냥 사람은 당연히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돈 때문에 몰리는 사람은 돈이 사라지는 순간 사람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돈으로 준비하려고 하면 안 된다. 돈과 사람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진짜 친구는 내가 돈이 없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얘기하자니까 돈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인간관계를 여러분들 제대로 된 인간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떠나서 네. 항상 진짜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룸사롱이 아니어도 네.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 할 수도 아니 한강변 앉아서 캔맥주 들고 들어앉아서 친구야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자전거 한번 타고 있고 캔맥주 한잔하고 네. 이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람이 너무 없는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했네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전 인간관계를 돈이 아니라 항상 늘 내가 같이 뭐 괴로운 일 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쵸. 친구, 어디 등산 한번 같이 갈 수 있는 친구, 자전거 한번 같이 탈 수 있는 친구, 뭐 추천하진 않지만 뭐 배드민턴이나 골프 같은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과의 인간관계를 동호회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유지하는 삶이 진짜 은퇴자들에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 관계가 참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 뭐 직장 생활만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이루어진 인간관계 전부인데 네. 은퇴하고 나면은 뭐 지난번 영상에 다뤘지만 다 이제 끊어지거든요. 왜냐면 그건 이제 직장 내 내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건 업무 관계의 인간관계가 은퇴 이후에까지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퇴한 이후에 휴대폰을 딱 열고 네. 이게 직장에 연관된 사람은 리셋해라. 네. 지울 필요까지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럼 남은 사람들은 그럼 친인척들인데 친인척들과도 사실은 이제 뭐 부모님의 유산이라든지 이런 걸로 갈등이 많잖아요. 뭐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그럼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만날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은퇴 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현역이실 때, 젊었을 때 조금 이제 진정한 마음이 맞는 그런 친구 하나를 만들어 놓으시면은 은퇴 후에 이제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뭐 추천해 준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취향 공동체. 네. 계속 이야기하지만 네. 취향 공동체. 내가 같이 춤을 좋아해. 네. 그럼 춤을 추러 가고. 내가 운동을 좋아해. 배드민턴, 탁구. 요즘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배드민턴은 사실은 점프 때문에 무릎이 나가요. 네. 가장 많이 하는 게 탁구예요. 탁구.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요즘 마라톤도 많이 하거든요. 네. 자전거. 네. 이렇게 해서 나하고 전혀 어떤 사업이나 이런 걸로 연관관계가 없지만 네. 친한 곳. 네. 근데 언제든지 같이 가서 어울릴 수 있는 네. 그런 사람들을 좀 은퇴하기 전에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네. 한 번 더 영상에서 달아주겠지만 또 하나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만드냐? 직장 근처에다 만들어요. 이건 여러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출근하는 1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은퇴했어요. 1시간 동안 거의 갈 일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 또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곳에서 이런 취향 공동체의 사람들을 관리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실패한 은퇴자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너와 나 은퇴학교는 주식, 부동산, 경제 전략, 일반 경제, 은퇴 전략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은퇴학교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